오늘 핫쌈, 첫 번째 핫쌈은 바로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은 제2의 장준하가 되어 당당히 나설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이어 장경태 의원 발 가짜뉴스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로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2년 윤신 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 벌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을 본인에 비유한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황당하거든요. 아니 장준하 선생님은 정말로 당시에 이제 정말 그 엄중하던 세월에 이제 유신헌법을 깨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민주화의 정말 큰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경태 의원은 무슨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가 조명 써서 연출한 거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가 조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를 뭐 역사에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고발한 것도 막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또 본인을 장준하 선생님을 비유하는 거는 이건 너무 나간 거잖아요. 예전에 정치권에서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때 안중근 의사에 한번 민주당 의원이 빗댔다가 예. 그 비유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안중근 비유랑 지금 장준하 비유랑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 비유 그 비유 다 별로지만, 다 별로지만. 이것도 정말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게다가 장경태 의원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 김의겸 의원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팩트체크 제대로 안 하고 조명 써서 연출했다라고 지른 거 잘못이거든요. 네. 게다가 본인은 나름대로 팩트체크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온 게 사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이었단 말입니다. 레딧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처럼 데스킹이 이루어지고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외국에서도 뭐 외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뭐 억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한 태도를 좀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랑 본인을 등치시키면 어떡합니까? 좀 적당한 선을 우리 모두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장경태 의원은 비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넬 하나를 장경태 의원이 들었는데 진실을 밝히겠다,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라며 장경태 의원이 들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긴급 조지라고 오타가 발견됐습니다. 긴급 조치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긴급 조지 제1호라며 너무 큰 타이틀의 오타가 나와서 이것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타는 이렇게 실수일 수 있는데 문제는 김영주 의원님, 네. 본인이 들었을 때 저렇게 장준하 선생과 뭐 대통령실을 비판하면서 엄중하게 들은 판넬의 큰 제목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때는 게 그때 민주당 타밥이라고 했잖아요. 타밥.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실수 인정하면서 탄압이 얼마나 세면 타밥이 됐겠냐라고 유머는 했지만 지금 본인 얼마나 사실관계 확인 안 하냐와 관련된 논란인데 본인이 들고 있는 판넬 제목도 조치를 조지로 썼잖아요. 이것도 확인을 안 한다라는 얘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많은 대변인 비서들과 보좌관들은 뭘 하고 있냐. 그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야말로 자금 하나가 큰 어떤 본인이 포커싱하는 이미지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정말 민주당 전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 이런 것이 단적인 한 예가 있고요. 장경태 의원이 실제로 보면 그 우리 장준하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아 예. 장준하 기념사업회에다가 내가 지금 진짜 1호 제2의 장준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 허락은 받아야 된다. 장준하 선생님 기념사업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경중에 따라서 택도 아니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나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맥락을 가지고 물론 저 맥락의 전제는 뭡니까? 그 엄혹한 시기, 독재 정권 뭐 그런 것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자기 혼자의 가슬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서재원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장경태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진실 그런 부분에 비난을 받겠지만 이런 그 어떤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그걸 이제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어떤 그 공권력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의견에 대한 그 좀 이제 안 보이는 강압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뿐만이 아니고 사진을 본 상황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팩트 체크의 문제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의도를 위한 사진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진실이 아니었을 때 책임은 책임대로 가는 것이지만 이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대통령실이 네. 나서서 고소를 하고 MBC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서 진실이 아니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래도 야당의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인데 헌법기관인데 무조건 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 자체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비판에서 네. 나온 발언이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제2의 장준하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고발 조치 얘기도 했고 제2의 장준하 선생을 끌어당기기보다는 제2의 김의겸, 제2의 안민석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적합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김의겸, 제2의 안민석. 윤지호. 이유는 한 가지죠.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다하기 위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핵심 증인이다. 윤지호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안민석 의원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서 사기죄 벌이고 캐나다 도망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대한민국 국민 조롱하고 기망하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함께했던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짜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더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 불어닥치는 후과가 너무 큽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또 그냥 눈 감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그냥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첼리스트처럼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윤지호 씨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윤지호 씨를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믿고 후원금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피해자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잘못된 내용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내용들을 얘기하면 뭐가 아닌지 니들이 증명해봐. 이런 방식의 정치 좀 그만하자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무슨 뭐 포괄적인 내용들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날 해왔던 많은 일들이 더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잘못된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나 김의겸 의원에게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실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 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고 뉘우침 없고 사과도 없고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 안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경고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예.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들이랑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족들 동의 없이 명단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족들이 내 이 아이들 이름 빼달라고 찾아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전화 받거나 제대로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공당의 의원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선출된 권력이라면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시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서지현 부대변인.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김병민 의원에 동의를 하는데 이 개인의 어떤 문제 제기나 할 수 있어요. 사과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대통령실에 나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넌센스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희가 애매한 게 국민의힘 국감장에서 조직폭력배가 돈다발 들고 해서 그걸 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에 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불송치로 그냥 책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아들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당당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초선의원 50명과 60명이 대단히 성명을 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의원들 고발하진 않아요.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넘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여야만의 어떤 물타기 정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떤 신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까지도 정치권이 그걸 조장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사과를 하지 않고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서 역사적 진실을 당당히 밝히겠다라고 매우 엄숙한 나름의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이를 보고 중2병 걸린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중2병 걸린 리틀 이재명, 나이 40이 적지 않은데 여전히 없는 사실까지 꾸며가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폭 가해자 같은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